다른 때보다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크립토 토마토 바로 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한다면 굉장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엊그제 약간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오늘은 굉장한 기세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는 그닥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3,30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어제 오늘 큼지막한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하나둘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차량론자이자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B2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조 원이 넘는 손실 끝에 CEO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을 봐서는 손절을 친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 속에서 무려 1989년도부터 회사 창업 후부터 계속해서 CEO를 맡았었던 마이클 세일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이사회 의장직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회장직과 CEO직의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인해 비트코인 매수 및 보유와 기업 분석, 소프트웨어 사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기업 전략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근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데서는 손해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자른 것이다. 고로 조만간에 마이크로스트레지는 비트코인에 손절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자, 어떤 분석가들 및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가 CEO 자리에서 내려왔지만은 기업의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마이클 세일러가 안 좋게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비트코인을 투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자, 그렇지만 일단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봐야죠. 정확한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불안해하면서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제 상황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지 피터슨, 경제학자가 아니라 캐나다의 유명 임상심리학자라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은 사회 기둥이 되는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만은 비트코인은 반대다. 인플레와 같은 시장 왜곡이나 간섭이 비트코인에는 없다. 암호화폐는 완벽한 자유시장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심리학자가 보는 비트코인 아주 사람들에게 이롭다. 마치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비트코인에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 사람들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비트코인 꼭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다시 한번 미국 정치권 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미국 초당법 법안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의 분류를 확실하게 하자. 특히 이 게리 겐슬러의 대가리를 깨자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건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암호화폐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게리 겐슬러. 이에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양당 상원 의원들이 뭉쳤습니다.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존 부즈만 공화당 등등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초당법 법안, 새로 발의될 법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잔환들이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해당 법안이 긍정적으로 지지받으면서 통과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동시에 게리 겐슬러의 사임을 기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일랜드에서 첫 번째 재생산 에너지 기반의 채굴장, 암호화폐 채굴장이 가동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상반기 관광업이 무려 82.8%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비트코인 덕분이다라고 엘살바도르의 재무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비트코인과 관광업 가즈아. 자, 다음으로는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CEO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었으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공정가치는 4달러가 아니라 4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말이 아니다. 바닥을 찍으러 17,500달러까지 떨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 아래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성장, 채택, 지갑 크기, 사용 사례, 네트워크 성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비트코인의 공정시장 가치는 4만 달러 정도가 되더라.
비트코인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까지 있었던 마구잡이의 파산 사태, 예를 들어 셀시우스, 보이저 캐피털, 3에로우즈 캐피털 등등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지나갔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4년에서 5년 단위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년에서 5년 딱 반감기가 끝나고 펌핑 한번 크게 줄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싶다라면 뭐 하면 된다? 존 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 분석가인 가레스 솔로웨이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28,000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엄청난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당연히 비트코인이 28,000달러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전 저항인 25,000달러를 먼저 뚫어야겠죠. 25,000달러를 뚫고 나면은 28,000달러가 무시무시한 저항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는데, 근데 뭐 또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을 해야 되지. 일단은 25,000달러 가즈아를 외쳐봅니다. 뚫고 올라가야죠.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최근 저항 다시 위로 올라와가지고 지지 테스트를 한 모습. 23,534달러. 이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만 분석가 다시 한번 이 잔치집에 초를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딱 봤더니 비트코인이 단기 고점처럼 보인다. 일본 기준으로 맥디 및 RSI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이는 가운데 S&P 500 같은 경우도 하락 다이버전스 및 저항에 부딪혔고,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시총이 지지선에 닿으면서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고점이 아니겠느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S&P 500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S&P 500이 올라가면은 비트도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은 비트도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말 저도 정보 및 차트 분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김이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미국 증시에 목덜미가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을 미국 증시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해요. 누가 맞는 것일까? 일단 확실한 것은 둘이 커플링이 되어 있다. 해당 커플링이 하루빨리 박살날 수 있기를 바라야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일단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기타 소식, 어제 나왔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죠. 솔라나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털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털려가지고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요. 솔라나 지갑 같은 경우 팬텀, 트러스트 월렛, 스누프 월렛 등등이 해킹 당하면서 이제 피해를 본 지갑 숫자만 5,000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일단 다행히도 솔라나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솔라나라는 블록체인, 신뢰가 다시 한번 크게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기사에서는 5,000개의 지갑들이 털렸다라고 나오는데요. 후에 피해가 지속되면서 8,000개까지 도난을 맞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 같은 경우는 1,000만 달러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1,000만 달러가 누구네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피해 금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지갑이 이런 식으로 털려버리면 앞으로 누가 솔라나를 믿겠습니까? 자, 솔라나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작년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 루나랑 솔라나 덕분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루나와 솔라나 덕분에 그냥 아작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거래소 중에 ZB 거래소라는 곳이 있는데 털렸다라고 합니다. 해킹에 털려가지고 피해가 또 막심하다라고 하네요. 피해 금액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죠.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래소 및 블록체인들.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인들이 많단 말인가. 한탄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에이다에 관련된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 지갑 숫자가 350만 개를 돌파하고 찰스 호스킨슨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바실 하드포크 업그레이드의 지연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언을 해주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에이다.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주요 거래소대에서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긍정적인 소식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하면서 혼잡도가 하락했다. 그리고 이더리움 소각률 같은 경우는 전체 발행량의 11%로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소각률이 하락한 것이 긍정적인 신호인가? 저는 그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른가 보죠. 자,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출신의 리얼비전TV CEO 라울 파리 형님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운을 뗐습니다.
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환경보호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지분 증명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더리움은 특히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환장을 한다. 어느 자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고 내게 묻는다. 그러면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 당연히 이더를 선택할 것이다. 최소 6%에서 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안전한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으면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될 것인가? 머지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워싱턴 DC 로마 카톨릭 대교구가 기부 방식의 비트코인 및 기타 등등의 암호화폐들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카톨릭의 신부님들도 인정한 비트코인, 가지아를 어찌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자, 비트코인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그래, 토마토 오늘도 수고를 한 것 같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 마지막까지 틀어주는 동시에 물 한 잔 마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